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는 시어머니. 2년 전에 은퇴한 남편이요, 집안일을 잘 도와준대요. 한니 뭐하니? 빨리 일어나. 빨리 나와.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집. 근데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라네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청소에 빨래 다 해놓고 일어나라고 이제 하면은 그럼 어떻게 상전이지 그게. 며느리는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결혼의 조건을 걸었대요. 이 아버지한테 자꾸 둘째 나가. 얘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약속했잖아요. 아니 무슨 약속을 했길래 남편을 이렇게 들들볶아? 며느리는 결혼하고 몸은 한국에 있는데 온통 친정 걱정밖에 안 해요.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평생 힘드니까 이제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어요.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답답하지만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써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며느리. 공장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공장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공장 다녀. 결혼할 때 약속을 지켜달라는 며느리. 친정집만 생각한다고 서운해하는 시어머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요. 인천의 한 주택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주인공은 이분 곽정희 여사인데요. 럭셔리함은 기본이고 우아하게 피아노 연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요. 제가 힘들 때 그냥 한 번씩 해요. 전공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놀잇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소파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집이 으리으리해요. 추석 전날에 사가지고 4,500만 원 줄 것 같은데. 어머, 침대는 얼마짜리야. 비싸겠다. 집안 가구가 다 럭셔리하고 아우 곽 여사님 걱정 하나도 없으시겠어. 시집온 지 3년 21살 베테랑 며느리 탄니 씨.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대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어요. 설탕은 들이붓네 부어. 이거 치면 어떡해요? 아유 아직 서툴어도 한국 요리를 배우는 중이래요. 보면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아니야. 베트남에서도 고생 한 번 안 한 며느리. 근데 말 못할 고민이 있대요.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빠. 응? 일자리. 일자리 와. 아직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평소 있는 공장 다닐 수밖에 없잖아. 농장은 어떻게 가다 앉나 그래. 일도 못하면서. 하루 일하고 나서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힘들어서.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준다고? 네 아들이 먼저니? 니네 엄마 아빠가 먼저니? 나중에 공장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걸 아직 모르는구나? 힘든 줄도 모르고 빨리 돈 벌어서 친정집을 도와주고 싶다니 기가 차죠. 뜻대로 안 되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안 좋고. 비가 오면 그 집에 뒤에가 물 들어와요. 아빠, 엄마 이제 나이가 50 넘었는데 집도 없으니까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본인부터 살아야지. 나중에 베트남 가서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지네부터 분가해서 하려면 전세거리라도 있어야지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답답하지만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써요 저는. 사실 탄니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18살에 시집 오자마자 임신해서 직장을 못 다닌 게 속상한 거예요. 곽 여사는 계속 일만 생각하는 며느리를 또 이해 못하고요. 유성이 오빠, 탄니가 공장 가서 일하고 싶다네? 그렇지? 공장 가서 일해. 애기가 인자 대학 배워가는데 어린데. 지네 집 보내고 싶대. 그건 안 되고 자네하고 나하고 열심히 더 벌어서 100만 원 줘. 그하고 애기 키우는 데 열심히 하라.
100만 원 어떻게 줘? 에이구 진짜 쌍전이네. 속도 없는 것이. 에이. 며느리한테 용돈을 주지도 못하고 공장 다니는 건 싫고 마음이 복잡해요. 일하는 거는 좋은데 이 일도 일 나름이잖아요. 아이 보이는데 첫째 지장이 없어야 되고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소득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들어온다 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엄마 나 가서 공장 가서 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속이 터지지. 곽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해요. 지금 출근 준비하는 건데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직장에 다니세요. 어머, 반지가 돈 좀 주셨겠다. 신랑이 사준 거 이미테이션. 갔다 올게요. 아무리 늦어도요, 옷 차림이며 액세서리 하며 부쩍 신경을 쓰십니다. 멋쟁이시니까. 곽 여사가 13년째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60 넘으면서 편안히 쉬고 싶었을 텐데 인정도 받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런 거죠. 한 번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또 가고 그랬을 때 다음번에 또 지나가다 왔어요 또 가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누가 기다리는. 하지만 우아하게 살 것 같은 곽 여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일을 놓을 수 없는 거는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라 그래요. 남편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잖아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 교육도 시키는 것도 제 책임이 될 것 같고 아직은 며느리도 아들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제가 거의 책임져야죠. 뭐. 곽 여사의 고향이 전남 완도입니다. 아유 고시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계기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음악 학원도 운영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셨대요. 며느리가 맨날 돈 벌고 싶다고 하니까 마당발 곽 여사가 콧바람이라도 쐬라고 일자리를 알아봐줬는데 탄희 씨는요 6개월 전부터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래요. 많이 파면 많이 벌어요. 근데 원래 30만 원 정도. 30. 한 달에? 네. 저 다른 일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부족해요. 아빠, 엄마 도와주는 것도 너무 부족해요. 한 달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퇴근길에 남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알았어요. 남편 유성 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수입 수산물을 대행하는 1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정착이 안 돼서 수입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집에 생활비를 못 준대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처음에 6개월만 줬지. 뭐를? 용돈.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주고 싶지. 내가 오빠 약속 있다는데 오빠가 안 지켜서. 오빠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말해 가끔씩. 아니 무슨 약속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사진 한 장 때문인데 지인의 소개로 삼촌 회사에서 일하던 탄희 씨를 보고 예쁜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조건도 약속을 한 게 있대요. 저는 한눈에 반했는데 제 와이프는 저를 딱 봤을 때 한눈에 싫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조건이 있죠. 집안 형편이 솔직히 좀 별로 안 좋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저 아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집도 새로 지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갈래 힘들어도 그때가 결정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용돈 주는데 남편인 좀 없어서 못 줘요. 매달 20만 원 용돈 주기.
친정 집 지어주기, 대학 보내주기 이렇게 3가지 조건이래요. Quang Anh hả? Dạ, Quang Anh ăn cơm chưa? rồi, Sao rồi? 12살 여동생입니다. Rồi. bố khỏe, Vẫn khỏe hả? Ăn uống được không? được, Ăn ngon ngủ khỏe hả? dạ, 늘 친정집 걱정뿐인데 결혼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탄니 씨가 속상한 거죠. 뭐 하고 있었어? 이번엔 친구들이 사진 보고 있어. 친구들이 왜? 유튜브에 아빠 엄마 선물 사주고 부럽지. 부러워서? 한국 안 왔으면 대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렇지? 베트남 있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못 되니까 남편도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일하고 싶은데 자꾸 둘째 나가 일하지 마. 그럼 나 반대하잖아. 지금 둘째 안 나면은 오빠 나이 들었어 어떡해? 그럼 내가 어떡해? 내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만 참자. 아니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처음에는 오빠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자꾸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이 일은 못하게 하니까 탄니 씨도 답답하죠. 저 많이 후회해요. 저 그냥 아빠 엄마한테 후회하지 말걸. 그냥 친구들이처럼 대학교도 가고 엄마 생일도 먹고 21살인데 다시 돌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부탁해볼 참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불렀어? 베트남에서 제가 결혼하고 데려올 때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국 온 목적이 많아요.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니? 며느리한테 못 주는 걸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엄마는 왜 형편이 아니에요? 뭐 집에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근본적으로 네가 소득이 없는 걸 생각 안 해? 요즘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못 부는 사람 뭐지냐? 가고 있어 진짜. 아니죠. 못 가는 거잖아. 대학교하고 용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아빠 엄마 집 그거만. 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결혼할 때 약속까지 했는데 왜 곽여사는 못 도와준대요? 나도 보자매라면 많이 도와주고 싶지. 근데 난 몸만 있어. 여기가 베트남이면 진짜 일할 수 있는데 한국이라서 제가 나가 일하면 몸 힘들지만 돈 때문에 우리 가족 힘들잖아요. 곽여사도 답답합니다. 식구들에게 얘기 못할 속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많기는 하다. 결혼해서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쓸 것 같아요. 월급 갖다 줬는데 다 어디다 썼어? 어디다 쓰고 힘들어?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99년. 30여 년간 알뜰하게 가계부를 썼지만은 사는 게 빠듯합니다. 지금은 전기세가 20만 원,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10,000원. 유성이 책도 사줬고 신랑 양복도 사줬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20년 전부터예요. 신랑 월급 차 붙었잖아요. 신순하게 84만 원. 채권 압류 84만 4천 원.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보증 쓰는 거 1순위잖아요. 더군다나 처갓집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제인처럼 저는 그냥 나가서 땅이라도 파듯이 제인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평생 일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증을 사준 게 잘못돼서 지금까지 빚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을 한 2억 6천 정도 샀는데 갚을 때쯤 보니까 5억 6천? 그렇게 뛰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하늘 끝이죠. 그럴 때마다 나 한 사람 그러고 나면은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겠구나. 집을 팔아도 갈 전세금도 안 남는데 집을 팔아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느니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100여만 원씩 갚고 있어요. 이건 이 집의 옵션이에요. 저희가 산 게 아니라 집 지을 때 옵션. 이거는 옛날에 20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80 몇 년도에 산 것 같은데. 뭐요? 식당. 내 친구가 준 거라고요. 식당. 이런 데가 금이 가잖아요. 여기 조금 성가를 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걸 누가 알까봐요. 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곽 여사는 오늘도 보험 영업을 하러 갑니다. 안 벌면 당장에 부도죠, 뭐. 정지? 가장 경제가 정지되는 거지. 소득이 창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시어머니의 고충을 모르는 채 그저 친정집 도와줄 생각만 하는 며느리. 아니 근데 탄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인터넷으로 조금 논다가 잠자니까 그동안 이용해서 판매 조금 해요. 아직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파는 거예요. 가격도 깎아주니까 별로 남는 게 없대요. 밤엔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친정집을 도와주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곽 여사는 답답합니다. 돈 벌려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일, 돈 되는 일 한다고 해서 고민돼요. 친정 집 지어주려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몇 달간 모은 게 1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답답해요. 이렇게 장사해도 돈 안 생겨요. 똑같아요. 좀밖에 없어요. 돈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안 하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용돈 안 주니까 저는 이제 못 기다려요. 다른 일 못 구하면 나 공장 갈 거예요. 아이고 그것다 그래. 퇴근한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주는 탄린 씨. 오늘은요 꼭 시어머니 허락을 받을 참입니다. 백들이만 있어요. 공장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공장 얘기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렇게 아빠 엄마 나한테 이해 안 해줘요? 너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까 이해가 안 해주는 거지. 오빠가 용돈 안 주니까 저 인하를 가고 싶지. 너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새벽까지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힘들게 맨날 소파에 누워있는 거 안 보여? 공장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공장 다녀. 엄마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며느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없는 생각만 한다고 시어머니는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약속했잖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 집 지어준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며느리.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결혼 조건에 대해서 듣게 된 시어머니. 돈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데 보증서든 빚을 갚고 있는 상태래요. 신랑 어제 차 붙었잖아요. 채권 압류 84만 4천 원. 이런 시어머니 속사정은 모르고 친정만 도와주려는 며느리. 백들이만 있어요. 공장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공장 가는
받은 건 절대 안 된다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베트남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새서 벽도 여기 같다고? 저거 갈라진 거는 조그만 거 스레트 말고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어. 접착제 같은 거. 지금 당장 이 집이 쓰러지진 않아. 집 지을 정도는 아니라는 시어머니. 시간으로 도와주든지. 아직 안 찍어요. 급기야 촬영 거부까지. 아우 이 곡은 어떡하면 좋아요. 며느리의 고향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은 호치민시에서 3시간 더 가야 한대요. 그렇게 친정 하더니만은 이렇게 오니까 탄희씨 그렇게 좋아? 아이고 좋아서 참. 아니 입고 가는데 그 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걔가 한참 말을 해. 그래서 왜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데 왜 한국 시집 갔어? 그랬대요. 물어봤대요 이유를. 그래서 탄이가 뭐라고 그랬다고? 집에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일찍 시집 갔어요? 네. 잘났다.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안 물어봐요. 엄마 그냥 너 이사하면 많이 물어보니까. 가난이 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철없이 떠벌리나. 곽 여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안사돈이요. 차도 서기 전에 마중 나와 있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친정집을 찾았는데 어린 딸을 시집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곽 여사도 마음이 짠합니다. 한희 씨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동생이에요. 훌쩍자란 동생을 보니까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동생 못 봤어요. 이제 보면 많이 컸어요. 한희 씨 가족은 부모와 동생 이렇게 단촐한데 친정 아버지가 안 보이셔요. 저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어요. 이제 집에 없어요. 집에 안 계세요? 네네. 며느리의 친정은 캄보디아 국경 쪽에 있는 빈푸어크 성의 록딘이라는 시골 마을인데요. 집이 길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어서 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대체 집이 어떻길래 며느리가 저럴까 집을 살펴봅니다. 주방 옆에 바로 개울이 있어서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온대요. 어머나 도마뱀이야. 엄마 뭐 하세요? 얼마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비가 세기는 하네. 여기만 게 아니야. 분명. 어제 여기 침대에 비가 새서 여기 어디? 침대도 지붕이 양철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워낙 낡아서 방에 비가 샌대요. 옛날에 돈 없어서 그냥 이거 산 거 샀어요. 다른 색 이렇게 하면 사니까 이렇게 사서 붙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타일이 제각각이네. 탄이야, 그거는 탄이 네 자격지심 생각이지. 엄마가 볼 때는 이거 예술적으로 붙여놓은 거야. 너무 예쁜데 그래. 각각 다르잖아. 얼마 전에 똑같았는데 이제 여기 높아 여기 낮았어요. 여기 일어났어요. 곽 여사는요 며느리가 어떻게든 집을 지으려는 구실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거 갑자기 넘어지면 어떡해요? 어디가 있는데? 아이고 거실 벽이며 방 벽까지 금이 많이 갔어요. 금이 가서 집이 곧 무너질 거라고 며느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갈라진 거는 조그만 거 스레트 말고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어. 접착제 같은 거. 돈 많이 안 들어. 아빠한테 이거 해서 보수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짓는다고 막 그러니? 여기 집도 서로 없어요, 엄마. 서류를 이 집 왜 없는데? 서로 없어요. 나라당에서 못 팔아요, 여기. 한인 씨 집이 아니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옆집에 임시로 집을 지어서 탄인 씨 가족이 살고 있는 건데요. 임시 건물이라서 소유권이 없대요. 땅 없으면 어때? 여기 집이 지어져 있으면 여기서 살면 되지.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시집. 오빠한테 약속하고 너 용돈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서 오빠가 오케이 다 오케이 해서 저 마음 먹고
떨어지진 않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든지 오빠를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돈도 없는 뭐 니네 집 여기저기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국에서 꼭 해서 지어줘야 되네. 탄인 씨 단단히 화났어요. 아직 안 찍어요. 지네 집만 보이는 거지. 지 사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지네 친정집만 보이는 거지. 집 지어준다는 남편이 한 약속을 시어머니가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동생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집이 넘어지면 쓰러지면 타진가봐. 그런데 어머님과 가볍게 생각해서 좀 속상해요. 며느리 기분 풀어줄까 싶어서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김밥 준비했습니다. 또 식구들이 많으니까 친정 엄마가 김밥 배워가지고 팔아도 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아이고 이쁘게 사셨네. 평소에 요리 솜씨 좋은 곽여사표 물방울 김밥, 누드김밥도 있네요. 아우 맛있겠다. 친척들이 김밥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매 시장에서 팔아. 안 싸더니 남의 농장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곽여사가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기분이 안 풀렸어요. 옆에서 꼼꼼히 보면서 제대로 배우셨는데 맛은 어떠세요? Thơm, ngon, mùi hương vị dễ ăn. Mà nhìn màu sắc cũng đẹp.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쓰는 건 모르고 며느리는 그냥 서운해하기만 해요. 모든 면에서 엄마가 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가정의 문제도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또 지 앞길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집 근처 시장에 들렸어요. 엄마, 큰 거 뭐 가게? 어디 여기? 여기. 뭔가 다 팔아요. 아무 다 있어요. 장도 볼 겸 큰 고모 집에 들렀습니다. 엄청 많이? 네. 네? 엄마 운동화밖에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신발 하나 사야 되겠네. 네네. 샌들 얘도 있다. 네. 한번 써보세요. 며느리가 샌들을 사준대요. 처음으로 얻어 신는 거라서 더 꼼꼼하게 고릅니다. 아유 이거 딱 곽여사님 스타일이네. 이뻐요 이뻐. 친정 엄마도 흐뭇해 하시네. 니네 엄마도 하나 사줘야지. 아, 엄마 필요 없어 이거. 여기 맨날 있는데 못 사줘요. 저 잠깐만. 집 사줘야지. 집 해줘야지. 이거 뭐 왜 사줘? 그저 집. 친정 엄마가 우선이니 곽여사 기분이 안 좋죠. 이번엔 동생 옷 사러 왔습니다. 2년 동안 안 만나서 이렇게 많이 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옷도 사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는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네. 아이고. 비싸지 않으니까 사줘. 통장에 있던 돈 다 쓰겠어. 결혼했으면 시댁이 자기 집인데 이렇게 마음이 친정에만 가 있으니까 곽여사님이 걱정이죠. 계속 용돈 보내주고 하다 보면 평생을 부모를 책임질 건 아닌데 부모들이 한국으로 시집 보냈다 해가지고 괜히 그냥 의지하고 우리 며느리만 계속 쳐다볼까 봐 그 걱정이 앞서죠. 그날 밤 탄린 씨는 친정 엄마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합니다. Hôm đầu con nghe nói là lấy chồng Hàn á, thì lúc đó con cũng nghĩ là nếu mà con lấy chồng Hàn á thì ba mẹ sống khỏe hơn, khỏi bị người ta nói này nói nọ, khỏi bị người ta khinh thường không dễ. Nhưng khi mà về đám cưới rước Nhi đi rồi mẹ thấy ngày nào cũng nhớ Nhi hết rồi, nghĩ gả con mà đi xa xôi nó không biết cuộc sống con ra sao. Hôm con qua nhà chồng đối xử với con tốt lắm, mẹ đừng có lo lắng. Ba mẹ chồng thương con lắm, ba mẹ chồng thương con. 결혼하면은 엄마한테 집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게 죄송한 거예요.
Nên là con muốn con tự đi ra làm, con muốn con tự đi ra làm con kiếm tiền, xong rồi con sửa nhà mình, mà ba mẹ chồng con không cho con đi làm. Thôi con ơi, số phận mình vậy thì hãy vậy, chứ bây giờ mẹ muốn trông sao cho con được hạnh phúc, được sung sướng là mẹ vui lòng. 탄예 씨가 이렇게 친정 집 짓는 거에 집착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친척들이 계속만 해요. 2년 가는데 돈 있으면 아빠 엄마 집에 좀 커지주라고. 왜 니마 이렇게 잘 사는데 돈 많이 버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아빠 엄마도 모시게 봐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온 가족이 외출하나 봐요. 이제 곽여사 눈에 집만 보입니다. 이런 집도 이쁘네. 이렇게 이런 데도. 여기는 집이 아닌가? Nó 넘어요 집에. 1억이나 넘어. 이렇게 조그만 집이? Nhìn nhà của 비싼데 ông chủ tịch, 베트남도. chủ tịch 그냥 엄청 예쁜 거 아니고 근데 딱 보면 우와 예쁘다. 아이고. 탄예 씨는 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 안 새고 안전한 작은 집이라도 좋은데 아유 언제 돈 벌 수 있을지요. 주위에 친척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안 싸더니 집을 안내해 주는데 집이 꽤 크네요. 이렇게 친척들은 다들 잘 사는데 탄예 씨 집만 못 살고 비교가 되니까 속상한 거죠. 여기는 어디야, 여기 안에는? 아유 주방이 깔끔하네요. 이 집에 자식 딸 5명인데 다 아빠 엄마 용돈 줘요. 아니 이렇게 소리하면 엄마도 속상하는데 저도 속상해요. 그러게. Mà bà hỏi làm nhà này hết bao nhiêu tiền vậy mà? Em làm mà cực khổ lắm, làm mà 2 lần mới xong, cỡ qua 400 triệu. Mà là họ làm lâu rồi chứ bây giờ chắc không có giá đó đâu. 땅도 사면은 1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사촌 언니들한테 궁금한 게 있나 봐요. Tháng làm dưới công ty vậy thì kiếm được bao nhiêu tiền chị? 8 triệu. Mà rồi chị cho ba mẹ bao nhiêu tiền? 3 triệu. 3 triệu hả? Cũng vàng. Sắp vàng vậy hả? Dẫn nó hết rồi, dẫn người hôm đây hết rồi. 공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탄예 씨가 부러운가 보다. Cái bộ này 9 triệu. Thì có mua được gì không? 언니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돈 직접 벌어볼 수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아빠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는데 나만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잘 사는 친척집을 보니까 곽 여사는 이제야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는 곽 여사. 엄마 왜 울어요? 속상하지, 그러면. 네 일 보내고 싶지 않는데 네 일한다 니까 속상하지, 안 속상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뭘 한다고 나가서 일한다고 그래? 근데 엄마 왜 이렇게 공장 싫어요? 엄마 며느리가 그 험한 일을 하는 게 싫어. 엄마 자존심도 있는데. 저 아빠 엄마 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오빠 제이도 생각해요. 그래서 돈 좀 벌면 생활비도 드리고 저 아빠 엄마 집도 지을 수 있으니까 저 그래서 일하고 싶지. 지금 곽 여사 사정이 좋으면 당연히 도와주죠. 정말 속상합니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지 인생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지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고. 아무튼 결혼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내가 며느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죠. 다음 날 아침 오토바이 실력 발휘하면서 동생 등교시켜줍니다. 그 사이에
곽여사는 뭐하나 싶더니 집안 곳곳에 금이 간 곳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진짜 집을 고쳐줄 생각인가 봐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분간은 집을 지을 형편이 못 되니까 또 큰비라도 오면 무너지면 어떡해요. 일시방전으로 좀 큰 위험에 당하지 않게끔 임시적으로 좀 해주고 갈까 싶어서요. 곽여사가 수소문해서 보수업체를 찾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갈라져 가요. 네. 이거 보수 공사가 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견적이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nói chung là tại mình có thiết bị nứt nhiều không hở ra nhiều không 비용이 뭐가 문제예요. 시어머니 마음은 늘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은 떨쳐버리고 경치 좋은 부롱공원에 여행을 왔습니다. 호수며 폭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야말로 힐링 여행이에요. 며느리가 와보고 싶었대요. 하루 시집 가서 임신하고 아무것도 못해. 많이 놀고 싶어? 그럼 여기서 실컷 놀아라. 그래도 돼요? 네 맘대로 놀아. 많이 놀면 되지, 왜. 아유, 타니 씨 포즈가 예사롭지 않네. 하나, 둘, 셋.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류 모델을 했었대요. 예쁜 며느리하고 셀카 찍으려니까 곽여사님 부담스럽죠? 너무 잘 나오면 돼. 근데 저만 잘 나와요. 걔도 나오고. 엄마도 너만 할 때는 너보다는 더 예뻤다, 야. 타니 씨나 곽여사도 이제 집 걱정 떨쳐버리시고 놀러 다니세요. 보기 좋네요. 주말 아침 고민 끝에 보수공사 하기로 했대요. 수 안 좋은 곽여사가 흥정 잘해서 우리 돈으로 15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심각하다, 그치? 커튼 있을 때 저쪽만 보일 때는 잘 모르겠더니 갈수록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치? 우선 금강고서 시멘트를 메꾸면서 보수 작업합니다. 제작진도 일손을 도왔어요. 천하의 곽여사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본 적 없죠. 엄마 어떻게 하는데. 옛날에도 해봤었거든. 근데 일단 큰 소리 쳤는데 엉성하시네. 엄마 이거 해본 적 없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해본 적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본 적이 없다고? 네. 그럼 물론 해본 적은 없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거 다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어. 왜 이걸 못하겠니? 엄마가 하면 되지.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에 직접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확히 하지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까 안사돈도 고마워요.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Cảm thấy rất là vui, cảm thấy là từ bên Hàn Quốc mà đã về Việt Nam, có tấm lòng Việt Nam về thăm, đã sửa nhà cho mặc dù nó không đơn giản nhưng mà rất là xuôi gia như vậy, rất là quý trọng. 앞으로 돈 더 벌면 결혼할 때 했던 집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집까지 지어줬으면 고맙겠지만 그까짓 거 해줬다고 설마 고맙다고 할까? 마음이? 글쎄요. 고맙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깊은 거고 당분간 집 짓기 전까지는 큰 위험에서는 좀 벗어나겠구나 그 안도감 그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무 감동이죠. 어머님과 나한테 이렇게 많이 걱정하구나. 아빠 엄마가 위험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나 위해서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 탄현 씨 왜 휴대전화 봐요? 뭐 소식 올 거 있어요? 메시지 왔네요. 베트남 가기 전에 편의점 한번 면접 봤거든요. 며칠 전에 집 근처 편의점에 면접을 봤어요. 2년쯤 넘었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저 좀 무섭해요. 경험 없지만
이번 자격증을 잡을 수 있어요. 합격했다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넘어야 할 선이 많아요. 엄마, 그때 베트남 가기 전에 편의점에 면접 봤거든요. 오전 7시까지 나오고. 그래서 행복한다고? 네.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뭐 편의점이면은 경험 삼아서 해볼 만도 하지. 아이고,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고생해봐라 너. 힘든 거 좀 많다. 그렇게도 좋으니? 너는 이제 고생길로 가는 거야. 이게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다행히 어머니의 허락도 받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늦었다. 네가 엄마가 이렇게 뺏기라고 엄마 이렇게 줬을 건데. 괜찮아요. 안 무거워요. 감사의 뜻으로 좋은데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탄희 씨가 기댈 곳이 시댁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자전거도 잘 타네. 곽 여사도 이제 철부지 며느리가 아닌 친구 같은 며느리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는데 눈물부터 앞섭니다. 짠이야, 너 일 나가는 거 정말 엄마 싫었다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괜히 고생시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 저 진짜 아빠 집 도와주면 제가 나가서 돈 벌어 도와지. 아빠 엄마 이제 나이 좀 있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도 도와줄 수 있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또 고맙지.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으니 곽 여사님 이제 그 힘든 짐 내려놓으시고 웃으세요. 친정에 와서 지네 엄마한테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얘가 상당히 마음이 깊어요. 모든 거를 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깊게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어머님한테 잘해주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어머님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합니다. 며칠 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탄희 씨. 똑 부러지게 일 잘하네. 직접 이렇게 썼다는데요. 열정이 대단하죠. 사장님도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저렇게 울지도 않는데 울고 난리야.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곽 여사님도 기분이 좋습니다.